이 시간에는 전략적 아웃소싱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전략적 아웃소싱의 개념, 그 다음에 아웃소싱의 유형, 마지막으로 기업의 네트워크 전략 및 조직,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도 풍기는 게 있지만은 소스를 아웃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스를 아웃, 밖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직적 통합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했던 기능을 내부화시켜서 안으로 가져온 것에 반해서 전략적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우리가 했던 기능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기능들을 밖에 외부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아웃소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에서도 어떤 풍기는 개념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적에 외주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맡긴다. 기업으로서는 어떤 특정의 기능,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의 기능, 마케팅 기능, 혹은 생산 기능,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기능의 한 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김으로써 우리는 좀 더 핵심적인 분야,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분야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핵심 역량을 이루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의가 전략적 아웃소싱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웃소싱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아웃소싱 중에서 정보 시스템의 아웃소싱은 아마 가장 오래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또 거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공통적인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하는 길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보 시스템 분야에도 아웃소싱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략적 아웃소싱의 정의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아웃소싱의 정의는 자신의 핵심 분야가 아닌 활동 분야는 적극적으로 외부 기업에게 외주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핵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핵심 분야면은 기업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 중요한 기밀들이 누설이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중요한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 외부로 유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외주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 분야가 아닌 활동 분야에,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분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공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외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치 사설 분석을 통한 내부화 및 외주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아웃소싱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 두 번째로 부품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노하우와 핵심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 비용과 막대한 설비 투자액을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노하우 이런 것들을 외주를 줌으로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위상으로서는 핵심 기술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외주를 주다 보면은 자칫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전략 아웃소싱 할 적에 가장 중요해야 될 사항은 핵심 기술인지, 핵심 기술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시 체크를 하고 이런 기술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떤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다음에 유의사항으로서는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능별 분야 간 상호 협력 관계가 상실할 수 있다. 아무래도 떨어져 나가니까 기능 한 분야가 떨어져 나가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능별 분야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그런 면에서 아웃소싱 할 적에 어떤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에 각 기능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강한 유럽 쪽, 생산은 인건비가 싼 아시아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각 기능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서 그 기능들이 네트워크로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기업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우리가 앞에서 수직적 통합에서도 수직적 통합의 이론적 근거를 할 적에 우리가 시장 거래 이론을 들어서 우리가 이론적 근거를 들었죠. 마찬가지로 아웃소싱도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 왜 아웃소싱을 하느냐? 그 이론적 근거로서는 첫 번째 핵심 역량 이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기업에 있어서 핵심 역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만약 기업이 어떤 부분을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는 기업은 다른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 부분을 외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아웃소싱, 외주를 하는 그 이유는 그 기능, 그 외주를 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핵심 역량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핵심 역량 이론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A라는 기업이 정보 시스템을 외주, 아웃소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는 정보 시스템이 결코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핵심 역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핵심 역량 이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수직적 통합에서의 했던 거래 비용 이론을 똑같이 아웃소싱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어떤 기능에 투자되는 비용을 거래 비용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를 공개된 시장 아웃소싱에서 거래할 경우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아웃소싱을 준다는 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내부적으로 인하우스라고 그러죠. 그죠? 내부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 통합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적 통합은 시장 기능에 맡기니까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걷어들여서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수직적 통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아웃소싱은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을 우리 기업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하우스의 개념이죠. 그럴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그다음에 전문가 확보 기능, 이러한 모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차라리 시장의 기능에 맡기겠다. 밖으로 내보내겠다. 아웃소싱이죠.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거는 거래 비용 이론에 맞춰서 이루어진 아웃소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을 왜 하는지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아웃소싱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어떤 종류의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할까? 만약에 우리 기업이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 혹은 R&D 부분 혹은 마케팅 부분이 아웃소싱을 줘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웃소싱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강의 중에서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웃소싱의 종류에는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 그다음에 분사형 아웃소싱, 그다음에 네트워크형 아웃소싱,
그다음에 핵심 역량을 자체를 아웃소싱하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요치 않은 기능, 바꾸고 말하면 핵심 역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여러 기능 중에서 아마도 정보 시스템, IS 혹은 MIS죠. MIS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게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웃소싱이라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정말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꼭 필요하지만은 사실상 그걸 가지기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에는 기업으로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도 확보를 해야 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웃소싱을 주면서 월 얼마 혹은 연 얼마의 회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의 인하우스의 개념으로서 관리 비용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맡김으로써 그 비용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분사형 아웃소싱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핀오프라 그러죠. 스핀 막 돌려서 우리가 세탁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의 탈수기는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물기가 다 빠져나가죠. 분사형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스핀 돌림으로써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사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능을 외부화하여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사에서 조그마한 분사를 해서 어떤 기능을 밖으로 내보내서 차츰차츰 키워서 나중에는 그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분사형 아웃소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분사형 아웃소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사 보유의 일정 기술, 역량 등을 분사하여 비즈니스화하는 작업이 분사형 아웃소싱이라 이거를 스핀오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트워킹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아웃소싱의 개념인데 핵심 역량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형태입니다. 복수 주체가 각각 서로의 경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콜소싱의 형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능들이 서로 흩어져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러한 네트워크형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먼 거리에 꼭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에 적정한 곳에 기능을 맡기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관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네트워크형 아웃소싱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1588 우리가 저기 콜센터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대기업 기업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평 불만 혹은 업무사항이 있을 적에 곧바로 콜센터로 연락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콜센터인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콜센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주로 필리핀이나 이렇게 영어가 가능한 아시아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콜센터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직원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아웃소싱의 한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 자체를 아웃소싱. 우리가 마지막 보류로 남겨둔 게 핵심 역량은 절대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웃소싱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했는데, 핵심 역량 자체를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핵심 역량 자체를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형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실 안에 키운다기보다도 밖으로 내보여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더 경쟁력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뭐냐면은 핵심 역량을 자체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그 아웃소싱의 정의, 그리고 아웃소싱의 이론적 근거, 그리고 아웃소싱의 종류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아웃소싱을 하면 과연 기업으로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웃소싱을 할 적에 닥치는 위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의 이익,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즉 다시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주 목적,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적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고 않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 에너지를 핵심 부분, 핵심 역량 여기에다가 쏟아부어서 어떤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 아웃소싱의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제의 효율성 향상, 다음에 비용 억제 및 예측.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부에서 드는 관리 비용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 비용 이론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겠다, 비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책임의 공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다 100% 손실을 다 봐야 돼, 나쁜 경우에는. 하지만 밖에 내보내면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안 지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지금 굉장히 위험을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 시스템 분야에 투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외주 관계에서도 계약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내가 우리 기업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면은 고스란히 그 손실을 우리 기업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면이 아웃소싱의 혜택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다음에 기술적 퇴화 위험 회피.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아무래도 느슨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외주를 준다는 소리는 예를 들면은 정보 시스템 IS에 외주를 준다는 소리는 시장에 있는 가장 탁월한, 가장 어드밴스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형태의 정보 시스템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착실히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최고의 양질의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혜택이 있죠. 그다음에 IT의 전략적 사용과 능력 강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아무래도 밖에 내보내고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범위 경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본 것은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면은 어떠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개념인데, 아웃소싱을 하면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아웃소싱을 하면은 핵심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보안이 굉장히 철저히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러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잘못된 기술에 의한 개발, 유연성 및 통제의 상실, 항시 정보 시스템 부서하고는 어떤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통제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보안 문제, 그다음에 비용의 단계적 확대. 아무래도 외주에 드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이 계속 외주 준 기업에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거래 및 관리 비용, 서비스가 저하된다든지.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서 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100% 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의 나쁜 점, 위험한 점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상통합, Virtual Integra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합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아웃소싱은 최대한 늘리면서 공급업체와 고객 간 통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가상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델 컴퓨터의 디렉트 모델, 즉 다시 말해서 부품 회사들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생산 비용이 낮은 소수 공급업체들을 선정한 후 델이 가진 구매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비자들의 구매 후 유지 보수 활동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델 컴퓨터가 자랑하는 디렉트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상통합의 장점은 생산의 효율성과 고객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디렉트 모델, 조금 전에 우리가 델 컴퓨터에서 언급을 했듯이 디렉트 모델의 가상통합을 그림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거래 방법은 우리가 부품 공급업자가 제조업자한테 부품을 공급하면은 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자의 이름을 뚜껑을 씌워서 유통 채널에 넘기면은 유통 채널은 그것을 고객 소비자한테 넘기는 형태.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흐름입니다. 자, 이것을 델의 디렉트 모델, 즉 다시 말해서 유통 채널을 없앰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부품 공급업자는 제조업자로 넘기면 제조업자는 중간 유통 채널을 넘기지 않고 고객으로 바로 가도록. 자, 이 힘은 중간에 유통 채널을 없애는 이 힘은 바로 인터넷이고 네트워크 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은 인터넷상으로 바로 주문을 하고 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델의 디렉트 모델입니다. 자, 지금 그럼 여기에서 가상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했던 디렉트 모델 부품 공급업자하고 제조업자, 고객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모호해지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자, 제조업자, 고객이 똑같이 거의 일직선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상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웃소싱의 결정은 해당 기업의 핵심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앞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웃소싱은 제일 큰 혜택은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핵심 역량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기술 개발, 신제품 뭐 이런 혁신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더 커져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웃소싱 때문에 핵심 역량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핵심 역량이 빠지지 않도록 어떤 그런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이 아웃소싱에서 오는 그런 불리한 점,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업의 네트워크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네트워크 전략, 글로벌 경쟁의 압력과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달로 기업은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기타 주변적 경영 활동은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향인데, 핵심 역량을 제외한 활동, 즉 원재료 조달이라든지 생산, 정보 시스템 등은 외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외주를 준 것을 네트워크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네트워크 전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가치사슬을 세밀히 분석하고 핵심 역량으로 키울 분야는 집중하는 한편, 다른 분야는 아웃소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략이 주는 의미는, 기업이 네트워크 전략은 전략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매 협상력 제고, 조달 구매 청구 청산 프로세서 효율성 향상, 공급 사슬의 통합, 시장 조성의 효율성 증대, 그다음 시장 변화 및 고객 대응 능력의 향상,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에 입각한 수직적 통합 전략을 살펴보면은, 후방 또는 전방으로의 수직적 통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이들 분야의 통합이 자신의 핵심 역량의 확보와 확대에 중요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전략이란 어느 생산 활동이 자신이 내부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외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나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상실하거나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떤 우리가 그 아웃소싱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